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본 은주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정말 제 엄마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은주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동안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 회사의 아들이자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야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은 되찾은 것 같구나. 저도요. 앞으로는 함께 가요, 어머니. 서울 야경 아래 모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대기업 본사 빌딩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이 회사를 이끌어온 한은주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실 창가에 선 은주는 다림질한 듯 단정한 차림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잔인하지. 나도 저 나이에 세상한테 버려졌었지. 은주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강미정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은 꼭 직접 보시겠다고요? 후계자 교육도 바쁘신데요. 후계자? 젊은 놈들한테 맡기기엔 아직은 내가 지켜야 할 게 많아. 은주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30년이 넘도록 은주를 따라다녔습니다. 미정은 은주를 오래 보좌해온 사람답게 그 그림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1986년 봄 부모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이도현과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아이의 기억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일은 이제 잊으셔야죠. 잊으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아. 특히 이맘때가 되면 더 그래.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도 안타까운 마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겪었던 일은 누구에게나 평생의 상처로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은주는 대학생이었고 도현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은주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도현과 연락이 끊긴 후였습니다. 부모의 강요로 아이를 낳자마자 보육원에 보내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은주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오늘 면접 명단 가져왔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은주는 서류를 받아 책상에 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침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회사 미래를 위해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봐야겠어. 네, 회장님. 서류 전형 통과자들은 모두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은주는 명단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력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명단 중간쯤에서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준호. 그 순간 은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이름 30년 전 그 사람과 내가 지으려 했던 아이 이름.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득한 기억 속에서 도현과 함께 아이 이름을 고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정이 은주의 얼굴색이 변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은주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거야. 세상에 준호라는 이름이 한둘이겠어? 은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은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남편 태석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태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또 일 생각? 좀 쉬어야지. 은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일 면접장에서 그 청년을 직접 볼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양지수 팀장은 면접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최종 면접 대상자들의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신다니 긴장되네요. 지수가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회장님이 신입사원 면접을 직접 보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면접 대상자들의 이력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준호의 이력서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준호 씨, 성심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죠? 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자격증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지수는 준호의 이력서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이미 회장실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 명단입니다. 지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며 다시 한번 준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던 이유가 바로 이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나? 네, 성심보육원에서 자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심보육원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30년 전 자신이 아이를 맡겼던 곳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나가봐. 은주는 겨우 진정하고 지수를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은주는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일까? 은주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면접장 복도에서 준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으면 드디어 내 삶도 달라질 거야. 준호는 자신을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준호에게 이 면접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나 자신을 증명하자.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엄마의 얼굴을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다른 지원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고아원 출신이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보육원 원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 있는 빛을 믿어. 준호는 그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내를 받고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장에는 여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앉은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은주 회장이었습니다. 은주와 준호의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주는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호흡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준호의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도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단정히 입었지만 소매가 약간 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그 덕분에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은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네, 제 부모님은 태어나자마자 저를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살짝 굽혀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설마.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은주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질문에 준호가 대답하는 동안 은주는 준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도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습관, 말할 때 살짝 웃는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준호가 나가자 은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은주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면접은 어떠셨어요? 은주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아, 저 젊은이 고아원 이름이 어디라고 했지? 성심보육원이라던데요. 왜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미정은 은주를 오래 보좌해온 사람답게 무언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지원자가? 모르겠어.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은주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도연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닮았어. 준호라는 그 청년이. 미정은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은주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봐야겠어. 은주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면접을 마치고 나온 준호는 복잡한 심경으로 회사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면접은 잘 봤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이상했어. 나를 싫어하시나? 아니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걸까? 준호는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은주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말 붙었네. 그런데 왜 회장님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는 거지? 준호는 출근 첫날을 기다리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는 준호의 합격을 결정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판단을 흐린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미정아, 성심보육원에 연락해 볼 수 있을까? 무슨 일로요? 30년 전 그곳에 맡겨진 아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미정은 은주의 부탁을 받고 조심스럽게 보육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보육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은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첫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다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은주가 연단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객석에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면접 때보다 더 가까이서 본 은주의 얼굴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낯이 익은 느낌이 들까? 준호는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은주는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나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면접 때 고아원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은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나요? 원장님께서 제게 주신 사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사진이요?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기 때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혹시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의아해했지만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아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 함께 넣어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받은 거죠? 원장님이 제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네, 회장님. 준호는 의아해하면서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은주는 책상에 고개를 묻고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와의 그 이상한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회장님이 내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셨을까? 준호는 업무를 하면서도 그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아, 나는 확신해. 준호가 내 아들이야. 회장님,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사진을 봤어. 내가 보육원에 넣어준 바로 그 사진이었어. 미정도 이제는 은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확히 확인해야겠어. 피검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은주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준호도 신입사원으로서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은주뿐만 아니라 은주의 남편이자 부회장인 태석도 참석했습니다. 태석은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중요한 회의에는 가끔 참석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호의 발표는 신선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석만은 달랐습니다. 태석은 처음부터 준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태석이 준호의 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뭘 안다고 감히 지시를 하나?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석의 발언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선 배경도 실력이야. 신입사원 주제에 건방지게. 태석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주는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랬어요? 뭘 어쨌다고요? 준호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고아원 출신이 주제를 모르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은주는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은주는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은주는 미정을 불러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아, 그 아이 준호 혹시 내가 찾던 그 아이일지도 몰라. 정말요? 사진도 그렇고 나이도 딱 맞아. 미정도 놀라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확실하게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용기를 내어 성심보육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간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원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30년 전 이곳에 맡긴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원장실로 안내받은 은주는 새로 부임한 원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알겠습니다. 은주는 실망하며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지워진 듯 희미한 글씨로 부모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은주 이도현. 은주는 그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생신고서를 발견한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가 왜 남편의 금고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은주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태석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은주가 출생신고서를 내밀자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어요? 당신 금고에서요. 이게 대체 뭔가요? 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주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이 당신이 낳은 아이의 서류를 저한테 건네주면서 절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은주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서류만 받았을 뿐이에요. 은주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준호.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었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잠시 회사 앞 카페에서 볼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직접요? 준호는 의아해했지만 약속 시간에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은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 앉자 은주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기 때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준호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맞아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30년 전에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그 아이 이름이 준호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네, 저는 당신의 엄마일 수도 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피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은주와 준호는 모두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준호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한 줄을 읽은 순간 은주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었어. 은주는 즉시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는 검사 결과지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결과지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엄마세요? 그래요, 준호야. 은주는 처음으로 준호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준호는 결과지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궁금했던 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왜 저를 보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도현과 나는 대학생 때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 왜요? 집안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였어. 도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거든. 은주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강제로 우리를 헤어지게 했어.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도현과 연락이 끊긴 후였지. 그래서 저를 부모님이 강요했어. 아이를 낳으면 보육원에 보내야 한다고. 준호는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에 대해 아세요? 아니, 도현은 몰랐어.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 준호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은주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처음에는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해요. 준호는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이제 그 그리움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준호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여전히 준호를 곱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준호에게 특별히 신경 쓴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여보, 왜 그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태석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준호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능력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제 어머니인걸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냈니? 처음엔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많이 외로웠겠구나. 하지만 원장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주는 원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봐야겠어. 좋아요. 함께 가면 좋겠어요. 주말에 은주와 준호는 함께 성심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님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준호가 엄마를 찾았다니 정말 기뻐요. 원장님, 그동안 준호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원장님은 준호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준호는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가족을 만나러 갈 때마다 창문을 바라보곤 했죠. 은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회사 전체가 준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석만은 달랐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태석은 은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여보, 그 준호라는 직원 해고시키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너무 잘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태석의 질투심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신이 준호한테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이상해요.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할 게 있어요. 준호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미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발표회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주와 태석은 급히 발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표회장에는 준호가 서 있었고 몇몇 임원들이 준호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이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지. 배경도 없는 주제에 건방져. 준호는 참고 있었지만 모욕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태석이 다가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이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발표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건드리지 마.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그가 내 아들이야. 순간 발표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준호도 당황했습니다. 아직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밝혀진 것입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준호에게 다가가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어쩔 수 없이 널 보육원에 보냈어. 미안하다, 준호야. 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태석은 발표회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이렇게 갑자기 밝히게 돼서. 괜찮아요, 어머니. 준호는 은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태석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들어요. 어떻게 진정해요?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도 최근에야 알았다니까요. 은주는 태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며 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태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아요. 천천히 받아들여요. 며칠 후 미정이 은주를 찾아와 조언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을 설득해야 해요. 어떻게? 준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드리면 돼요. 은주는 미정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태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 어때요? 싫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태석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는 정중하게 태석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태석은 차갑게 반응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족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태석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석은 준호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석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 씨,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준호는 긴장하면서도 태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앉으세요. 태석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사과드려요. 준호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은주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태석은 은주가 30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온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합니다. 준호의 성숙한 태도에 태석은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은주의 아들이라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네, 가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태석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은주와 태석, 준호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회사에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석도 준호에게 조언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준호는 두 사람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준호가 은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놀랐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준호의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은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아들을 찾으셔서. 고마워, 미정아. 내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항상 곁에서 지지해줬잖아. 은주는 미정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은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옥상에 올라가 볼까요? 좋아,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은 되찾은 것 같구나.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는 함께 가요, 어머니. 준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의 아버지 도연에 대해 더 알려줄게. 정말요? 응, 도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닮았지. 은주는 도연과의 추억을 준호에게 들려줬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부서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은주는 준호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의 아들 준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파티가 끝나고 은주와 준호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준호야. 평생 이 행복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 함께 지켜나가자. 두 사람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이별 끝에 다시 만난 모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아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